자, 이제 오늘 시장, 다행히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토개스탁 하는 날이라, 그래도 G3 종목이 하는 날이라 반등을 해서 조금 더 표정이 밝게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두 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프로피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불리함을 별로 못 느꼈는데, 이럴 때 불리하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장이 급변하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을 못하니까, 물론 대응을 노란톡 메신저로 하고 있는데 공식화해서 대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희가 못하니까 이게 수익률이 참 손발 다 묶이고 지금 매매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시장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버텼어요. 네. 어제 미국 증시 다우 7% 밀린 거 확인하는 순간, 아, 오늘 우리나라 폭락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제가 어제 썰톡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더 강할 거다.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거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잘 버텼습니다. 자, 프로피스타님. 네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실성한 듯이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조금 염려했었던 코로나19가 아니고 유가 급락이라는, 약간 이건 돌발 변수죠. 돌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전일 정말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나마 정말 많이 우려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약간 환율은 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1,200원 단 이상 단에 가면은 외인 매도세가 일단은 점점 더 커지는데, 지금도 크긴 큽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뭐 최고치로 매도세가 출현했고, 오늘로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크게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약간 안정화되면서 그나마 시장은 조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전일 급락분 대비해서는 금일 대략 65% 정도는 일단 반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65% 정도는 반등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이 반등분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우리 작년 2019년도 8월달 저점까지 빠져버리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인데, 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 미증시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더블샷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더블샷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약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금리 인하로서도 안 먹히 시장에서 시장이 진정이 안 될 때는 양적 완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또 그런 리포트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처방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우디의 이 목리가 좀 풀어져야 됩니다.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와의 그 원유 우리 그 재고량 때문에 약간 감정이 상했다면, 잠자는 미국을 건드려본 지금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텍사스 중진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줄 도산하게 생긴 이 방향성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코로나19는 이제는 시장에 아주 큰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 유가 급락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망을 하셔야 될 시기고, 지금 우리가 보유 종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적주, IT 반도체, 그리고 수급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리가 돌아가니까 힘드시더라도 홀딩을 하셔야 될 시점이고, 약간 테마주성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급등주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또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태형 대표님, 네. 자, 시장 국내 지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국내 지수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해외 증시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좀 시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일 나스닥, 다우존스, S&P가 7%대 급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견고한 좀 선방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이 열리기 약 20분 전에 트럼프가 이제 긴급하게 인터뷰를 좀 하나를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이 세금을 감면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 장 출발 굉장히 또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후반부에 조금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는 전날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았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1조 넘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1조 가깝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대
현물 기준으로 본다면 연기금의 구원 투수가 조금 나타났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 시장에서의 기관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띄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금주 조금은 우리가 소강 상태에 들은 코로나19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아마 현물 중심화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필요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급락이 있으면 급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오히려 더 편하게 먹으시고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보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관망세를 좀 보이는 게 좀 맞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이 투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게 과연 이득이 있나?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할 때 지금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근데 다만 또 지금 현재 투자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 계신 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뭐 간단하게 제 시향을 좀 얘기 드리자면 제가 화면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배드워치가 발표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인데 지금 현재 배드 미팅, 그 다음에 2020년 3월 18일 날 배드 미팅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률로 따져본 게 있는데 자, 25에서 50bp예요. 65%입니다. 50에서 75bp 인할 확률이 35%예요. 0에서 25는 없나요? 이미 100%예요. 100%이기 때문에 최소 금리는 25bp에서 50bp 내린다. 즉 0.50%까지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시장 반응인데 지금까지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웰 의장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이 예상을 벗어나서 정책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제 이제 시황을 좀 얘기 드렸지만 제 시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 유럽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확진자 수가 아마 폭증할 거다. 프랑스가 드디어 1000명이 넘었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10,000명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순식간에 지금 500명 넘었고 지금 제가 예상으로 내일 700명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 글로벌로 대단히 높아질 건데 이렇게 높아지기만 끝나냐? 높아졌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중에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겠죠. 저는 그 과정만 우리가 잘 견디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좀 더 강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강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상담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저희가 얘기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상담 올려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뭐 안내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노란통 메신저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보시면은 김본 A지방인데 노란통 메신저 무료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서 들어오셔서 상담 주셔도 좋고요. 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프로피스타님 노란통 오픈 채팅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태형 대표님 오픈 채팅방 먼저 볼게요. 김태형 대표님 오픈 채팅방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팍스경제TV 김태성 대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남기셔도 저희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피스타님의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수된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된 상담도 오늘 만만치가 않아요. 자, 먼저 0083님 파라다이스 매수가 19,510원 비중 20% 버티면 회복 가능한가요? 자, 파라다이스면 거의 직격탄 맞는 업종이긴 한데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적을 때 거의 없을 때 실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최근 실적은 어떻게 되나 지금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파라다이스면 카지노 쪽 추천 한번 해주셨던 우리 프로피스타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51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월 실적은 다행히 뭐 선방했습니다. 나름 선방을 했지만 일단은 실적 이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19,5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기적인 좀 급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19가 약간 진정 국면만 되면은 성장성이 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19,500원 단 넘어가셨을 때는 저는 목표가는 21,000원까지는 그래도 봐도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아, 21,000원까지. 국내 유일하게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왜 우리가 카지노 사업을 점점 더 육성해서 카지노가 많이 생기기 전까지는 몇 개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만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되고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파라다이스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19가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엉망일 겁니다. 엉망일 텐데 일본 쪽 카지노 안 가게 되면 결국 중국에서 이제 카지노 즐기시는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 좋네요. 예, 예. 중국 사람들 현재 일본 입국 금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한국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한국으로죠. 예. 근데 많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쪽에 쭉 모여 계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3,300원이 단기적 저점인데 홀딩 하시고 13,300원 단 오면 한 번 더 차라리 추가를 하십시오. 저는 파라다이스는 장기적으로 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버티면 회복이 가능하다. 네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담 7572님 랩지노믹스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 자 매수가가 15,050원 비중 30% 내일부터 밀릴까요? 내일부터 밀릴 걸 걱정하시는군요. 왜냐면 오늘 밀렸기 때문에 살짝 막판에 좀 밀렸기 때문에 밀릴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랩지노믹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랩지노믹스가 사실은 이 유전자 관련 회사입니다. 유전자 관련 회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연구 사업을 좀 하는 걸로 유명했던 회사였어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 주로 부각되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15,050원이면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이게 이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데 저는 내일 반등해서 오늘 시가 이상 회복한 흐름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저는 홀딩하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시가 깨지잖아요. 오늘 시가가 깨지잖아요. 내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한 매도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비중이 30% 너무 많네요. 예, 그냥 당장이라도 비중 내일 시가에 바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시가를 지키고 내일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한 15,000원 전에는 한 매도를 하자. 전체 매도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저는 시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앱지노믹스보다 실질적 대장주는 시젠이다. 시젠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2309님 이건 또 HLB네요. HLB 자 매수가 108,000원 비중 25%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김태형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손절의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단은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5G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업이었고 제약바이오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가장 또 크게 피해본 건 역시나 코로나19 전에 가장 강한 핫한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의외로 맞아요. 제약바이오는 소외가 된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를 만났는데 주가가 사실 뭐 2주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보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또 지난주 우리나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 낙폭 대비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다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종목은 그렇죠. 플러스예요. 그렇죠. 펩트론이죠. 네,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기다가 외국인이 1조 가깝게 넘게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오늘 오랜만에 들어왔다라는 것. 네. 그렇다면 현재 이 가격을 꼭 지키고 싶다라는 메이저 수급의 주체들의 이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10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실적에 큰 기대를 거는 이 산업군은 아니에요. 결국 시접 보고 할 거면 딴 거 해야죠. 그렇죠. 기술력을 보고 이 꿈을 먹는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뭐 반도체 IT 보듯이 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HLB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해보자. 실제로 지금 암학회는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암학회가 예정대로 하자면 4월, 5월에 있으니까 혹시 HLB가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스닥 강남 에마님이라고 우리 이분 상당히 좀 상당히 우리 그 닉네임도 상당히 좀 되게 멋있는데요. 일단 나스닥 선물 진입 시 손절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주요 매매 자리 손절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제 의견만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스닥 당분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웬만한 손절폭으로 버틸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매매 자리 쉬는 것도 투자다. 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스닥은 지금 방송 중에 좀 상담을 해드리기가 네. 너무 뭐할 정도로 변동성이 1000틱 네.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다가 갑자기 앞자리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얘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좀 되지 않을까. 예, 김현 대표님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그래도 한번 드려보자면 진짜로요? 와. 들어보자면 지금 뭐 강심장이시네. 매도를 하자 방향성을 논하기엔 저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던 어제의 시가 8,370포인트 부근인데요. 8,370포인트가 넘어가야지만 그때 돼서야 매수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지금 어설프게 매수든 매도든 진입을 하게 되면 진짜로 계좌가 크게 또 손상될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 일단 참아주시고요. 정말로 진입하고 매수로 진입하고 싶다면 어제의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저는 뭐 손절 짧게 한 50틱 정도만 잡고 한번 목표가를 뭐 야, 50틱이 이제 짧은 손절 됐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나삭이 뭐 움직이는 틱이 지금 뭐 하루에 굉장하기 때문에 50틱도 지금 이제 짧다라고 네. 표현을 할 만큼 눈 감고 이제 뜨면 손절당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시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 두 분께서는 그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노란통 메시지가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같이 하면 예매 자리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매매 자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남 에마님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